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재확인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양국군이 한국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특히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자산들을 투입한 연합훈련이었는데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이 지난 1일 서해 상공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전투기를, 한국 측에서는 F-35 외의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다음날 이뤄진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B-1B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한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번 훈련에 북한 지도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F-35, F-22, B-1B 다 스텔스기예요. 북한이 스텔스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인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미연합 조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일 이번 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면인 답안을 발표하고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북적 대시 정책을 계속 한다면 더 강력한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해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이를 도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도발 수비를 높이는 수순으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당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연합훈련이 도발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며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일 BOA에 우리는 영내 파트너들과의 연합훈련이 그 어떤 도발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이 훈련들은 과거의 연합훈련과 완전히 똑같은 일상적인 훈련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며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SC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양국과 영내 다양한 우려사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 대표단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영내와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이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으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외에도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등 여러 유형의 재래식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유엔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또 다른 이상 움직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실험장 인근에 도로가 뚫리고 도로 끝에선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어서 또 다른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엔진 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최근 신설된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으로 약 115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건축물 공사가 포착됩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나무와 풀로 뒤덮인 야산지대였던 이곳에 가로 20m, 세로 40m 크기인 약 800제곱미터의 지대가 형성되고 이 지대 중심부에 검정색 물체가 식별됩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18일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기존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 즉 산 위쪽 방향으로 새 도로가 뚫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는 도로가 북쪽으로 향하는 장면까지만 확인됐는데 이번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이후 이 도로가 서쪽으로 90도 꺾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쪽 방향으로 90도 틀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는 비욘드 패럴렐 등의 위성사진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약 열흘 만에 말 발굽 혹은 거꾸로 된 알파벳 U자 모양을 하게 됐으며 그 끝에 현재 새로운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공사 형태가 지난해 북한이 새 엔진 시험대를 만들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기존 엔진 시험대의 동남쪽 약 200m 지점까지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그 끝에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과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등 위성사진 분석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북한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5일 이곳에서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새 엔진 시험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만약 북한의 새 엔진 시험대가 신설된다면 이 일대는 수직 방식의 기존 엔진 시험대와 지난해 12월 완공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 등 모두 3개의 시험대를 갖추게 됩니다. 앞서 BOE는 북한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사이 동해안 마군포 고체연료 시험장에서 벌인 엔진 연소 시험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추가 실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쪽과 서쪽에서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고체연료 엔진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여 만에 북한의 거듭된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 회람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일 BOA에 지난해 12월 열린 제128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항행 안전 위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IMO가 공개한 결정 회람문에 따르면 IMO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해양 안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MO는 특히 결정회란문에서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결의에 포함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 부속서 제5장 4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가 올해 봄에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129차 정기 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IMO의 결정회란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해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IMO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해사안전위원회가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회란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안전을 위한 협약과 항행 경보 발령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175개국이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BOA에 북한이 지난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북한과 중국 간의 문제로 북한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2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치적 문제와 결부돼 있으며 김 위원장이 이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북한 핵실험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을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체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가족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갖고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와 김국기 선교사의 가족 대리인 등은 2일 오전 서울에서 살몬 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갖고 납북 문제에 대한 유엔 협조를 호소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 석방과 송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살몬 보고관은 유엔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북한 억류자 가족들은 오는 7일에는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와 만나 억류자 송환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